좋은 목소리 갖고 싶으시죠? 강쇼TV. 안녕하세요, 강동섭입니다.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으시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보면 호감이 가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목소리가 좋으면 좀 많은 성취를 할 것 같고 목소리가 좋으면 또 이성에게 잘 어필을 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를 바꿀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한 60% 그리고 여성들의 62% 정도가 자기의 목소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내 목소리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소리를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네, 한 95% 정도. 그러니까 타고난 세계적인 성악가나 연기자나 성우나 이런 사람들 중에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타고나는 게 없더라도 목소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한 95%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연습하느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지면 훨씬 더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인간관계, 사회관계들, 친구들하고의 관계들, 가족들과의 관계들에서도 목소리가 좋아지면 훨씬 더 부드럽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일까요? 어떤 교수가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전공하는 전문가, 교수가 조사를 했더니 왜 안성기 씨, 그리고 최민식 씨, 전광열 씨, 김명민 씨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자 배우들의 목소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좀 잘 나가는 주연급 배우들 있죠. 이런 배우들의 목소리는 공통적으로 일반인들보다 목소리가 좀 낮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저음이고 그리고 말의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는 겁니다. 약간 저속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요,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높은 사람이 좀 더 신뢰감이 있게 들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남자는 약간 저음에 약간 느린 목소리가 신뢰감을 받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약간 평균치보다 조금 높은 음에 약간 좀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좀 더 신뢰감을 받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 높거나 낮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 전에 중요한 건 목소리 자체가 아닐까요? 저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그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 아카데미를 다니고 뭐 연기를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참 중요한 건 이 소리와 관련돼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발음, 발성입니다. 발음, 발성. 이 두 가지는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이 전문가들은요, 발음, 발성, 발음, 발성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발음하고 발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따로따로 할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이제 회사에서 직장인들을 지도하면서 발음, 발성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나누자면 제 생각에는 발음보다는 발성이 먼저고 발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음은요, 웬만하면 누구나 쉽게 교정이 돼요. 좀 많이 신경 써서 읽으면서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어 발음법에서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를 교정을 해 나가면 비교적 쉽게 교정이 됩니다. 발성은요, 그렇게 금방 쉽게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좀 오랫동안 연습이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원리를 알고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성이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성이 훌륭하면 말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뭐 어쨌든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영상에서 뭐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발성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성이 뭘까요? 발성은 그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만드는 게 발성이죠. 근데 소리를 낸다고 하면 우리 몸에 소리를 내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소리를 만드는 기관은 뭐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소리를 만들려면 배에서 소리가 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려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배를 두드려서 소리를 내야죠. 배에서 소리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머리에서 두성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여러분 머리에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머리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려면 역시 머리를 때려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 제가 얘기하는 소리는요, 이 음성을 말하는 거죠.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딱 하나입니다. 그 어디죠? 성대입니다. 네, 이 성대를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 몸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배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그거는요, 이 목에 있는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를 어떻게 부드럽게 울려서 아름답게 내보내느냐, 거기에 관련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은 아니에요. 소리는 성대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성대가 그 내시경을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큐를 통해서 보시거나 그림을 보면요, 이 기도 중간에 얇은 막이 두 개가 있는데 폐에서 허파과리에서 공기를 밀어내면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나오면서 그 얇은 두 장의 막을 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 기억나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왜 소리국쇠라고 해서 이렇게 땅 두들겨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막 파장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배우는 게 소리의 원리는 뭐다? 떨림이다. 소리는 떨려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도 떨리는 거, 그 성대가 떨리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성대는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얇은 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근육들 중에 가장 얇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얇다 보니까 이 성대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는요, 굉장히 높고 날카로워요. 근데 이 높고 날카로운 소리,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목소리가 높거나 날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낮아지고 좀 굵어질 필요가 있어요. 높고 날카로운 소리를 약간 낮고 굵게 만드는, 이게 바로 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얇다 보니까 우리 성대에서 만들어지는 목소리는 굉장히 높고 날카롭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소리는 우리 고막을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편하게 듣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날카로운 소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만드느냐, 그게 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성은 단순히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대에서 만든 소리를 어떻게 듣기 좋게 만드느냐, 이게 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발성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 그냥 일반인들,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누구에게나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말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발성 연습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말을 잘하고 싶고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으면 이 발성 연습을 해서 목소리를 좀 더 부드럽게 편안하게 전달력 좋게 만드는 훈련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소리, 발성과 관련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생활 습관과 관련한 것 한 가지, 뭐 몇 가지 묶어서 생활 습관 한 가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훈련법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요, 커피 많이 드시죠? 발성에는, 목소리에는 커피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커피를 조금만 줄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대를 마르게 하거든요. 성대는 늘 소리가, 숨이 나오면서 떨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찰진 소리가 나오려면 늘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뇨작용이라는 건 우리 몸을 마르게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늘 목말라요. 기왕이면 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좀 뭐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저처럼 방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 담배입니다. 물론 술, 담배 안 좋습니다. 특히 담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목소리를 좋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담배를 끊으십시오. 꼭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헬스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을 무리하게 쓰는 건 결코 좋지 않죠. 근육을 다치게 됩니다. 테니스를 할 때도 엘보를 다치게 되기도 하고, 저는 암벽 등반을 하다가 어깨, 팔꿈치 많이 다쳤거든요. 무리하면 다칩니다. 목소리도 성대에서 나오는 거고, 성대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 중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고 일어나서 밥 줘! 물! 비켜 화장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건 성대에 굉장한 무리가 됩니다.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기상 후에 잠자고 일어나서는 최소한 30분 정도는 큰 소리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면서 계속해서 호흡만 하죠. 호흡만 합니다. 물을 보충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대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 바짝 말라있는 성대가 무리가 돼요. 성대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물을 한 사발 들이키십시오. 머그잔 한 잔 정도. 그것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찬물 안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안 좋고, 미지근한 물 한 잔 정도를 그냥 원샷 하십시오. 그러니까 물이 체온 정도 되는 물이 가장 좋아요. 그 물을 마시고 적어도 30분 정도, 그 이상이라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마신 물이 이제 넘어가서요, 장으로 가서 흡수가 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몸 곳곳으로 그 수분이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마시면서 내 성대가 촉촉히 좀 젖어들 때까지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련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허밍이에요. 허밍. 그 노래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허밍을 많이 합니다. 허밍이 뭔지 아시죠? 노래 들으면서 이게 보통 허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허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입 안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턱을 살짝 툭 늘어뜨리고 입 안의 공간이 가장 커진 상태에서 입술만,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닿을랑말랑 그래서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입술이 닿을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입술에서 찌릿찌릿찌릿 막 간지럽고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르게 허밍을 하는 겁니다. 이 허밍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하세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하면서 계속 소리를 내세요. 소리가 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허밍은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옆 사람한테 크게 민폐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하다 보면
성대가 계속해서 울리면서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울리면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발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우리 구강입니다. 이 구강을 좀 더 크게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이 구강 안에서도 소리가 울려서 나가게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훈련법 중에 하나가 이 허밍이 되겠습니다. 이 허밍을 평소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던지 늘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편하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목소리를 곱게 다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강쇼TV